네, 안녕하십니까. 인프라 투자의 정석 드디어 11번째 시간 찾아온 YJ입니다. 네, 이번에는 역시 지난번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사용자 부담 자산이라는 그런 자산 인프라 분류군 중에서 세 번째 시간 해외 PPP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까지는 이제 국내에 대해서 말했었고요. 이 사용자 부담 자산의 해외 사례인 PPP 제도, Public Private Partnership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Here we go. 다음 PPP 제도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잠깐 우리 그 국내 민투법상 구조도를 갖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PPP 사업이든 국내 민투법 사업이든 어쨌거나 민간의 주로 SPC죠. SPV라고도 하고요.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스페셜 퍼포스 비이클 뭐 이런 개념인데 민간 회사와 정부와 어떠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간의 계약이 제일 중요하고 국내에서는 실시협약이라는 말을 쓰죠. 그 계약을. 그런데 그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는 해지를 하고 뭔가를 물어줘야 되는데 일단 돈은 여기서 다 들어갔잖아요. 민간이 다 해서 지었는데 정부가 뭔가 예를 들어 뭐 인허가를 내주기로는 정부가 해줘야 될 거 안 해줘서 사업이 망가졌어요. 그럼 이 민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민간은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나 뭐 기회비용이나 좀 회수해야겠죠. 그런 거고 대신 정부는 정부가 해줄 건 다 해줬는데 민간이 뭐 공사 설계를 진행을 잘못했어. 어떻게 보면 뭐 잘못했거나 어쨌든 공사를 잘못해서 운영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부 탓은 아니잖아요. 물론 돈은 얘가 다 썼으니까 어느 정도 해지 지급금을 주는데 얘네 탓이니까 당연히 얘네 온전한 이익을 반영한 전체 금액을 주지 않겠죠. 니네 탓이 좀 있으니까 좀 덜 줄게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누구 탓이냐? 정부 귀책이냐? 정부 탓이냐? 민간 사업자의 탓이냐? 사업자 귀책이냐에 따라서 결국은 돈은 일로밖에 안 가요. 왜냐면 여기 얘네가 돈 다 쓰니까. 그래서 누구 탓이냐에 따라서 다 주냐? 꽤 많은 돈을 주냐? 좀 까고서 덜 주냐? 뭐 이런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정부 귀책. 정부가 잘못했을 때 주는 돈은 정황상 뭐 거의 다 줘야겠죠. 민간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민간이 투입한 돈, 민간의 뭐 기회비용까지 많은 돈을 다 주는 게 맞겠죠. 정부 탓이니까. PPP 계약에서 정부 또는 중관청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해서 사업자에게 민간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는 PPP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너 정부 너네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되잖아. PPP 계약 국내로 치면 실시협약을 해지할게. 해지하면 누구 귀책이냐에 따라서 해지 지급금을 정부가 많이 주냐 좀 덜 주냐의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일단 PPP 계약 안에 이러이러한 사유면 PPP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라고 명시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국가가 있고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거 정확히 적용이 된다면 뭐 해지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광범위한 개념 제시 이런 거는 사실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가 중요한 실수를 했을 경우라고 써놓으면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지? 한 번 더 해석해야 되는 소송의 이슈 뭔가 좀 쉽지 않아요. 계약서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디테일하게 하는 게 좀 더 프로세스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대신 너무 구체적으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런 거 명시 안 돼 있다면은 코로나는 코로나 누구 탓도 아닌데 어쨌든 코로나 명시 안 돼 있으면 뭐 해지도 못할 수도 있고 정부 기책이 아니라 뭔가 자연재해 이런 것처럼 했을 때 어쨌든 그런 거 같고요. 뭐 혼합 방식도 있고 정부 기책으로 인해 해지 없대요. 이거는 정부가 잘못해도 해지 안 해준대요. 쌀벌하네요. 이거는 프랑스는 지네 맘인가 보네. 어쨌든 구체적인 항목은 대략 어떤 건가요? 어떤 경우에 정부 탓이라고 하고 해지할 수 있나요? 정부 탓, 정부 기책은 사업자의 자산 또는 주식의 수용 및 몰수.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지금 국토교통부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뭔가 이렇게 정부 다른 부서에서 수용해버리던가 뺏어버리면은 뭐 어이없잖아요. 정부 탓이잖아요. 뭐 그런 경우. 그러니까 사업이 뜬금없이 뜬금없진 않겠죠. 정부 탓으로 갑자기 이 사업성이 날아가거나 사업이 좀 무너지거나 일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정부 기책이죠. 그래서 사업자에 대한 대금 미지급. 예를 들어 어베일러비티 기반 사업이면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유일한 수입인데 안 줘버리면은 뭐 이자 못 내서 디폴트 나고 난리 나겠죠. 당연히 기책 사유인 거고. PPP 계약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권한을 이전. 규정을 위반해 정부가 PPP 계약상의 뭔가의 권한을 딴 데 주거나 우리한테 안 주거나 뭔가 계약을 불이행한 거잖아요. 계약을 상호 간의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죠. 이것도 계약 의무 위반 그런 경우고 사업 권한 부여 실패. 이런 사업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돈을 다 지어놨더니 톨게이트 받을 권한을 저희한테 안 줘버리면
어이없죠. 뭐 그런 인허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에는 정부 기책으로 이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구체적 항목이 나열된 나라의 경우는. 그러니까 항목을 봐야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걸렸어. 그러니까 해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얼마를 주나? 얼마를 받나? 일단은 정부 기책은 정부 탓이니까 민간이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대부분을 받는 게 맞아요. 자기 탓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는데 두 가지래요. 장부가액, 회계적인 그런 가치를 보상해 주거나 아니면 실제 조달한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두 가지 경우고요. 장부가액은 뭐 건설 운영기간에 따라 달라진대요. 건설기간은 계약 해지일까지 건설에 투입된 투자비, 보통 회계적으로 공사가 진행하면 건설 이자까지 같이 엎어서 공사비 회계적으로 장부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그 금액을 뭐 그대로 돌려준다는 개념인가 봐요. 그리고 운영기간에는 운영기간에 실제 준공 시점에 전체 자산의 가치를 산정한 후에 뭐 30년 운영이면 30년간 뭐 감가상각하죠. 30분의 1씩 깔 수도 있고 뭐 가속상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회계적 방식으로 상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3년차 됐을 때 감가상각 되고 난 3년차에 그 잔액을 준다는 건데 장부가액. 문제는 장부가액이란 건 당연히 실제 조달과 총액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감가상각의 실제 감가상각 시점에 그 회계적 상각 금액과 원리금 상환액이 다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어쨌든 이렇거나 저렇거나 덜 받거나 더 받거나의 위험이 있어요. 물론 더 받는 건 위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더 받을 위험이 있는 만큼 그만큼 덜 받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위험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회계정책이 또 변화될 수 있어서 뭐 어쨌거나 회계정책이 변화에 따른 효과도 다루는 이런 조항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조달금액 기준 보상. 사실 회계랑 상관없게 그냥 조달 금액의 기준을 주는 게 좀 더 명확하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회계 정책을 뭐 팔로우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순위 대출금, 후순위 대출금, 자본금 등 기준으로 산정한대요. 그래서 대출 기간은 과소보상 위험이 있는 장부가액보다 조달금액 기준 보상을 더 선호한대요. 당연하죠. 대출 기간, 뭐 투자 기간도 그렇고요. 이건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리아, 이탈리, 스페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조달금액 기준 보상을 쓴대요. 이게 좀 더 빼야 하니까요. 대출과 에쿼티까지 대출 투자자한테는 보통은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대출 기간이 요구하는 거죠. 받아들이면은 대출 기간한테 이제 디폴트 어쨌거나 엎어졌을 때 그때까지 원리금 전체를 받는. 뭐 추가적으로 뭐 연체라는 건 아니게 연체이자 못 주겠지만 어쨌거나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는 다 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하고요. 지분 투자자는 에쿼티 투자자들은 보통 결국 준공돼서 미래 이익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납입 자본금, 지분 투자한 돈만 딸랑 준다. 이거는 수익이 전혀 반영 안 된 개념이죠. 그리고 시장 가치 기준, 마켓 밸류에 따라 주는데 이거는 또 상대적인 가치일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수익금 기준이 좋죠. 이걸 정부 탓으로 갑자기 엎어졌지만 안 엎어졌다면 내 에쿼티 투자인 내가 받아야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화한 뭐 그런 개념. 퓨처 밸류 기준으로 프레젠트 밸류를 받겠죠. 현재 시점에서. 어쨌거나 미래에 받을 돈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그거 기준으로 현재에 받는다. 이론적으로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고요. 정부 자발적 해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해서 해지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스스로 이건 지금 민간한테 맡겨놨는데 정책적으로 이건 다 정부 사업 해야겠다. 미안하다. 정부가 다시 할게. 이 사업은 우리 정책이 바뀌었어. 다 정부 사업으로 갈게. 라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뭐 해지 지금 이것도 일단 정부 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발적 해지는 사업자가 운영을 엄청 잘하고 있어도 정부 또는 주무관청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래요. 정부 또는 주무관청에게는 PPP 사업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래요. 정책적으로 민간 합동으로 분류했던 그 산업을 다시 이거 정부에 해야 되라고 돌려올 수 있는 약간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백할 수 있는 좀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 해놨더니 이게 뭔가 공익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손해를 막 유발하고 있어요. 민간 사업자가 뭔가 이렇게 계약을 위반한 건 아닌데 이렇게 시장을 민간에 넘겼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낸다면 이건 다시 정부가 가져갈게 이 산업은 하고 백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해지할 때 해지 지급금 줘야죠. 그래도. 그래서 자발적 해지 방식이 완전 자유. 그냥 이 나라들은 정부가 그냥 자발적 해지한 생각하면 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공익평가 통과는 이런 단어로 봤을 때는 공익에 뭔가 해를 끼치는지 안 하는지를 해서 공익에 또 해를 끼친다면은 이제 자발적 정부가 해지할 수 있을 거고요. 기타 사유는 잘 모르겠고 해지 규정 없는 곳은 없는 거죠. 그리고 금액은 어쨌거나 정부 기책 사유의 해지 지급금과 동일하대요. 왜냐면
정부가 잘못해서 가져가나 정부가 그냥 의사결정해서 가져가나 어쨌거나 사업자 민간 탓은 아니니까 민간한테 주는 돈은 민간 탓이 아닌 만큼 동일하게 뭐 대부분의 돈을 줘야죠. 그러고요. 사업자 기책,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보통 이제 SPC고 사업자는 민간이죠. 민간 기업들이 모여서 만든 SPC가 사업자고요. 결국은 민간 귀책에 대한 해지지급금 얘기예요. 그래서 민간 귀책 사유, 사업자 귀책 사유는 여기 또 구체적인 항목을 나열해서 그 항목에 걸리면은 정부에서 너네 민간 탓인데 이거 해지해야겠어 라고 이제 통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구체적인 사유로 명시되는 사업자 귀책은 민간이 잘못한 거는 사업자 지급불능 파산, 뭐 실컷 운영하라고 해놨더니 스스로 디폴트 나서 사업을 운영 못하면 민간 탓이죠. 그리고 준공 못하면 당연히 탓이고요. 서비스를 제공 못해요. 준공을 했는데 학교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뭔가 제공 못하고 사용 못하거나 뭐 페널티 점수 일정 수준, 이건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진짜 어떤 퀄리티 밑으로 계속 해버리면은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 페널티 점수가 있어요. 그 쌓이면은 그 밑으로 가면 그냥 이거를 또 사업자 탓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정부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돼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뜬금없이 이걸 딴 데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정부가 또 컨트롤도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유가 걸리면 사업자 규칙 사유가 돼서 많지 않은 돈을, 그러니까 전액이 아닌 돈을 사업자는 받게 돼요. 왜냐면 사업자의 탓이니까.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항목으로 나열하지 한정되지 않고 나열한 다음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등이라는 조항을 포함해서 넓게 해석하고 있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소송의 이슈는 있겠죠. 그 밖에 해당하냐 마냐는 분명히 트러블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사업자 규칙 사유로 정부가 해지할 때는 치유기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야 된대요. 보통 치유기간을 준대요. 갑자기 확 뺏어버리진 않고 일정 기간, 뭐 30일 동안 너네 이거 지금 너네 이 이슈 있는데 30일 안에 그러니까 지금 치유해라, 아니면 치유 방안을 내라. 그럼 그걸 보고서 뭐 해지할지 여부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겠죠, 정부에서는. 그 해지지급금 어떻게 주나요? 일단 다 주진 않겠죠. 민간의 탓으로 사업이 날라갔으니까 민간한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의 전부를 주진 않아요. 시장가치 기준, 이거는 뭔가 시장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냐인데 이게 실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쓰지 않을까요? 뭔가 이 말은 입찰을, 이 사업 너네 탓이야 팔아버릴래 해서 뭐 예를 들어 경매에 넣었더니 이 사업 지금 저 1,000억을 들여서 만든 사업인데 경매로 팔려고 했더니 최고 입찰가가 880억이에요. 그럼 880억 정도가 마켓 밸류구나. 880억 정도를 주는 거예요. 시장 가치만큼. 근데 이게 뭐 입찰을 들어 올려나요? 결국은 그래서 다시 정부가 가져갈 건데 입찰을 왜 들어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론적으로는 정말 자유경쟁 시장에 팔아서 최고가로 누가 사기로 한 그 금액이 있다면 그게 시장 가치가 되겠죠. 리세일 밸류려나요? 그런 거고. 장부가액 기준, 회계적 기준으로 해서 뭐 그 중에 일정, 예를 들어 회계 가치의 뭐 80%, 어차피 회계적으로 사준정된 메인 베이스 금액이 얼마를 주는 거고요. 역시 이거는 투자 금액대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차입급 기준. 결국은 지분 투자자 보통 뭐 이거 PPP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쿼티 한 20%에 뭐 대출 선순위 후순위 한 80% 했다면 에쿼티는 빵원 주고 에쿼티 그냥 다 날리고 대출자들한테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원가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주는 거고요. 주주가 어쨌거나 에쿼티 투자자가 이 사업을 메인으로 이끌었으니까 걔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이거죠. 그리고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사업을 자기 메인으로 시작한 건 아니니까 채권자한테는 자금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채권자한테 유리하대요. 채권자는 어쨌거나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파이낸싱이 쉽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금리도 낮을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을 잃을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잃지 않은 거. 아까 뭐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해서 덜 받으면 문제지만 그냥 언제 얼마인지 모르지만 니네 거 다 줄게 하면은 이제 되게 전액을 다 받는 거에 대한 안정감이 좀 들죠. 그리고 보상금액 일반적으로 해지 시점에 자녀 부채의 전체 또는 일부 비율. 뭐 어쨌건 자녀 부채를 줘야죠. 3천억 대출했어도 한 5년 운영했더니 뭐 2,500억 남았으면 그 남은 금액 베이스로 줘야지 당연히 3천억을 주진 않겠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요. 그리고 2,500억 남아서 2,500억 주는데 뭔가 사업자 규칙했으면 좀 더 약간 야 너네 대주들도 손해봐 하면 곱하기 0.9 해서 좀 10% 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당연히 이건 사전에 협의가 되죠. 사전에 PPP 계약을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기 전에 PPP 계약이라는 걸 사업을 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이런 문항이 다 있어야겠죠. 뭐 아무 얘기도 안 했다가 해지할 때 생각해보니까 너네 100 못 주겠어. 90 줄게. 규정은 없어.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 거고요.
결국은 보상금액 산정 고려사항은 잔액, 뭐 잔액을 이게 메인 금액이 다 주던가 뭐 덜 주던가 해도 뭐 잔액이 계산돼야겠죠. 어쨌거나 미지급 이자, 연체 이자 등 줘야 될 의무, 대출 계약에 의해서 줘야 될 전체 금액이 보통 원금, 이자, 그리고 연체 이자, 기타 수수료 이런 거니까 이걸 다 줄 수도 있고 뭐 얼마를 한정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규정 없는 것도 있대요. 오호, 멋지네요. 영국의 PPP 제도,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PPP 제도를 했지만 사실은 영국이 그런 인프라 사업에 대한 파이낸싱은 제일 먼저 했대요. 사실 PPP 제도의 원조, 약간 원조가 영국인가 봐요. 그래서 써있죠. 영국은 역사적으로 전 세계 PPP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이면서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이 가장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래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주로 나와요. 영국 PPP 하면은 PFI, Private Financing Initiative 형태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PFI, PF2 이런 말이 나오고요. 뭐 보시면 될 거. DBFO 어려워 보이지만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뭐 디자인 설계를 포함한 거죠. 설계해서 짓고 재원 조달해서 운영한다. 그냥 민간 방식에 대한 말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재원 조달해서 파이낸스 한 후에 빌드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냥 당연한 거를 나열한 거예요. 근데 DBFO 하면은 좀 있어 보이나요? 예, 있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보는 민간 부분과 체결해서 뭐 정보 감독하에 쭈루룩 한다. 당연한 거고요. PFI 프로젝트는 어쨌거나 민간에서는 SPV, Special Purpose Vehicle, 우리나라 지금 SPC죠. 컴퍼니를 설립해서 PF, 자기자본 조달, 대출, 자기자본 해서 건설을 하고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거고요. 공공부분은 이런 민간 자본을 이용하는 대신에 유니터리 차지, 이거는 좀 어베일러빌리티 베이스 차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학교 시설 같은 뭐 그런 도로 말고, 도로는 민간한테 톨게이트비 받으면 되니까요. 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문장은 어베일러빌리티 베이스에 대한 그 문장이에요. 그 유니터리 차지를 받아서 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터리 차지 이런 거는 당연히 수요에 따른 변동이 아닌 시설 이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고려하는 어베일러빌리티 베이스 지급이니까 유니터리 차지는 당연히 마켓 리스크가 낮을 거고 뭐 수익성은 낮고 안정성은 높겠죠. 네. 그리고 영국의 PPP 현황은 지금 빨간 이게 개수네요. 프로젝트 개수가 1996년부터 뭐 2015년 사이에 막 엄청 많이 했고 금액도 캐피탈 밸류 이게 빌리언 파운드죠. 쭈루룩 엄청 많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약간 좀 한 2003년 2000년 초반이 이런 PPP 사업에 그 영국은 약간 절정기였나 봐요. 그래서 쭉 있었고 뭐 2018년 3월 말 기준 704개, 운영 중인 거 700개, 건설 4개. 이거 지금 옛날부터 엄청 많이 했는데 2018년이란 나름 현재 시점에 704개 중에 운영 중에 700개래요. 운영이 종료된 게 없나 봐요. 왜냐면 다들 건설 한 4, 5년 하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하니까 설령 1996년에 시작한 사업조차도 뭐 한 5년 만에 짓고 2001년 되고 그리고 한 20년 운영하면 2021년까지 가니까 뭐 18년 기준으로는 옛날 사업들도 아직까지 다 운영 중이겠죠. 네, 그런 거고요. 총 사업 규모는 어쨌거나 쭈루루 감소하고 있나 봐요. 그리고 정부 부처별 PPP 사업 운영 현황이 정부 부처명이래요. 그러면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 약간 이런 병원 관련, 이런 의료시설, 사회보장 관련 부분이 일단 PPP 사업으로 제일 규모가 커요. 지금 빨간색이 금액이죠. 금액으로 제일 많고 전체 PPP 사업의 약 23% 정도를 이쪽 헬스 소셜케어 쪽이 차지하고요. 디펜스 국방부 쪽이랑 뭐 디파트먼트 포 에듀케이션 교육부 교육시설 뭐 학교 관련 시설이겠죠. 그리고 트랜스포트 당연히 교통부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제일 뻔한 4개 부분이 하고 있고 스코티시 거버먼트로 스코틀랜드는 그냥 퉁쳐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했나봐요. 그래서 이 5번째, 한 4번째까지 1, 2, 3, 4 정도가 이런 PPP 사업의 메인 카테고리, 메인 그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명이 되겠네요. 보시면은 정부 부처별 사용 사업 지급 비용 추정치. 자, Department of Healthcare 제일 많이 있는 얘네가 요거네요. 앞으로 어쨌거나 사업은 이미 다 끝났죠. 하지만 실제 향후에 운영 기간 동안 지급해야 되니까 2018년부터 뭐 한 2049년 이때까지 계속 쭈루룩 지급을 해요. 이제 줄어드는 건 연락 앞쪽에 했던 사업들이 이제 종료되면서 낼 돈들이 줄어드니까 얇아지긴 하죠. 뭐 다른 것들 다 그런 식으로 어쨌거나
정부의 이런 돈들은 한 2030년 전후까지는 현재 수준까지 계속 이제 부채에 대한 채무 부담이 있긴 하겠네요. 그러고 급감할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있다라는 전반적인 영국 얘기고요. 네, 여기서 일단 전반적인 PPP 내용 끝이고, 제가 가능한다면 다음 시간에는 PPP 사례를 한번 넣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예, 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